안녕하세요. 게임 기반 학습에서 학습 결과 예측을 위한 학습 분석 사례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함윤희라고 하고요. 공동 연구자로 조용한 교수님과 권가진 교수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럼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기반 학습은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또 효과적으로 학습을 지도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러한 게임 기반 학습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게임 기반 학습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아무리 재미있게 학습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주도적인 학습이 모든 학생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게임 기반 학습에도 결과 예측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면 학습자들이 보다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게임 기반 학습에서의 자기조절, 그리고 학습에 대한 참여 행동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게임의 로그 파일에 기록된 학습자의 행동을 학습 지표로 변환하여 학습자를 프로파일링하고 학업 성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학습이 실패할 조짐을 보일 때 피드백과 같은 학습 지원을 제공해 학업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학습자의 기억이나 감정에 기반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행동 데이터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교수학습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의 참여 수준을 적극적 참여, 소극적 참여, 그리고 참여 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해당 데이터가 학업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머신러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한 분석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예측 분석을 결과를 비교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용 게임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학습 결과를 예측한 결과는 어떠한가? 둘째, 교육적 관점에서 머신러닝이 가지는 장점과 제한점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선택한 분석의 대상은 키키스쿨 수학의 초등 수준 학습자 약 408명으로 이들로부터 수집된 5.4만여 개의 넘버 트레인 문제풀이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메시 외의 학자들의 구분에 따라 학습자들이 문제를 풀이한 로그 데이터를 적극적 참여, 소극적 참여, 그리고 참여 중단으로 변환하였고, 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율에 따라서 4개의 구간, 즉 매우 잘함, 보통, 노력, 요함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참여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대해 고민해보고 문제를 푸는 행동을 의미하며, 소극적 참여는 교육용 게임의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해서 단순히 문제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게이밍 행동을 소극적 참여라고 규정하였는데요. 게이밍 행동은 여러 학자들이 합의한 것과 같이 첫 번째로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수행하거나, 두 번째로 수행 시간은 적은데 시도 횟수는 많은 모습을 보이거나, 세 번째로 문제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첫 행동을 실행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게이밍 행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참여 지표와 기타 문제풀이 변수를 설명 변수로, 그리고 성취도 평가 결과를 예측 변수로 사용해서 예측 모델인 의사결정 나무,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인공신경막 모형,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형,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만들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 기타 문제풀이 변수는 학습자가 문제를 푸는 데 걸린 평균적인 시간, 그리고 문제와 다음 문제를 푸는 시간 사이의 간격, 그리고 총 학습한 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훈련 자료와 검증 자료는 각각 전체 자료의 80%와 20%로 나누어 분리하였으며, 성능 평가를 위해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머신러닝 예측 분석의 장점과 그리고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는 표는 예측 분류의 정확도 결과표인데요.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정확도가 60%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머신러닝 지표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에 대한 예측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여 지표로 예측한 결과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표를 살펴보면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 0.65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참여 지표에 기타 지표를 추가한다고 해서 항상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SVM 모델을 보시면 참여 지표로만 예측 분석을 시행했을 때 0.64 정도의 정확도를 확인했지만 기타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는 0.62 정도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곧 지표의 증가가 정확도의 증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예측 분석에서 지표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측 분석이 교육적 관점에서 어떤 장점과 제한점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머신러닝은 교육용 게임에서 학업 성취도를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즉, 학습자에게서 나오는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에게 알맞은 처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교수학습의 처방에 사용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둘째, 의사결정 나무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면 로그 데이터 중 어떤 설명 변수가 학습자의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만든 의사결정 나무는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학습자의 참여 중단 지표가 학습자의 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결과로 보였습니다. 이는 곧 머신러닝 모델이 오프라인 교육 환경의 교수자들에게도 설계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은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수가 많을수록 딥러닝을 사용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측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또 가집니다. 첫째, 예측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론에 기반해서 지표를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에 기반하여 추출한 참여 지표가 기타 문제풀이 변수들보다 학습자의 성취도를 더 잘 예측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예측 분석은 그 자체로 교수 설계의 의사결정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통해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자의 참여 중단이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여 중단에 대한 교육적 처방은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MLP와 같이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은 어떠한 이유에서 학생의 성취도가 높거나 낮을 것으로 예측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블랙박스 모델은 교수 및 학습 활동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교육용 게임에서의 성취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자가 문제를 풀이한 로그 데이터를 참여 지표로 변환한 자료로 학업 성취도를 최대 65%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론에 기반하여 도출한 참여 지표 변수가 포함되었을 때에만 예측 결과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향후 예측 분석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이론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정확도를 높여 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게임 기반 학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와 연구자, 그리고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 협업해서 설명 가능한 예측 모형을 만들고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분석이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